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이승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낳은 아이들 계획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나오셨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잘 사는 최첨단에서 사는 것 같이 느끼지만 실제로 많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심해지고 그 여파가 지금 아이들의 육아에 스며들고 예전에 없던 많은 문제적 뇌장애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 상대로 하는 학습 및 유아교육조차 돈을 벌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나이에 감언이설로 교육을 권장하고 이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정서적 스트레스로 지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 연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축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임신과 나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과는 아이의 뇌 발달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강의는 좌뇌형, 우뇌형 마지막 강의 2편 태아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뇌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이승훈입니다. 요전 영상이 길어져서 2부로 제작하게 됐네요. 그런데 대본 쓰다 보니 이번 영상도 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이오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전 영상에는 임신 전후부터 출산 때까지 뇌발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강의 전에 간략하게 요점 정리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위에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모든 아이는 태생부터 부모에 의해 기본 지능을 물려받습니다. 기본 지능을 받는 조건은 임신 전 인부의 상태, 엄마의 X염색체의 지능 레벨, 아빠의 건강관리 유무로 인한 정자의 활동성, 그 외 상염색체의 지능도 목의 우성 유전으로 들어오고 임신 후 8주간 음주, 흡연, 비허가 약물 복용, 스트레스, 과격한 운동, 임신 2, 3주부터 임신 3개월 사이 모든 태아의 뇌와 장기가 90% 이상 완성이 됩니다. 태아기부터 태교의 유무 또는 섭취 음식 및 스트레스 작용, 출산 후 아이는 엄마의 X염색체의 지능의 50%를 받고 제대로 안 된 태교나 인부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것을 했을 때 50% 이내의 지능을 물려받습니다. 이후 환경적인 요인 30%, 아이 자체의 문제 20%로 자라면서 나머지 50% 부분이 채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후 3년간 아이에게 조기 교육을 했을 때 아이가 받아들이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 못 받아들이면 지능 및 인지 저하가 올 확률이 많아집니다. 36개월 전 조기 교육이란 한글, 숫자, 제2외국어 및 휴대폰이나 TV를 통한 영상 시청입니다. 여기까지가 요전에 강의한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2강, 2부 영상, 출산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뇌 발달 과정과 잘못된 교육이 어떻게 뇌 변화가 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의 지능과 성격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성인이 돼서 바뀌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태생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부모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비행 청소년, 촉법소년들 또한 부모가 만든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의 성격과 지능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지며 그 중에 대부분이 36개월 전후로 약 80%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아이가 36개월이 되면 특유의 재능 및 관심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며 이후 부모의 양육 스타일 또는 그것을 부모의 캐치에 의해 아이가 지능이 더욱더 향상되거나 아니면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예술적, 영재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공부에만 열을 올린다면
아이의 영재적 지능은 유아 시기 발달하지 못하고 아이 자신도 성인이 돼서 그때야 스스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지능 저하나 발달을 제대로 못하거나 성격이 이상해지거나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갖는 것은 6세 때까지 어떻게 양육을 시켰는가 또는 이른 조기 교육이 들어갔는가에 의해 아이의 평생 살아갈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아이가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문제적 성향 또한 6세 이전 부모의 양육 스타일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문제적 성향을 만드는 몇몇 스타일의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의 고집에 아이를 원하는 스타일로 강제로 만들려는 부모, 아이를 도구나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와의 많은 시간을 못 갖는 부모, 초등학교 이전 부모의 잦은 부부싸움 또는 이혼, 부모의 음주로 인한 학대, 아이에게 어떤 선택 권한을 주지 않고 AI로 키우는 부모, 권위 없는 무작정 사랑만 주는 부모 등등. 이런 부모들은 아이를 반사회적 인격장애 및 지능을 떨어뜨리고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를 만드는 부모는 조기 교육을 하는 부모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기 교육을 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원인은 출산율 저하로 아동 관련 사교육계의 매출이 떨어져 매출을 채우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나이에 아동들을 본인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감언이설로 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들조차 기본적인 아동 지식이 없는 일반 4년제만 나온 사람들이면 아무나 써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런 선생들을 써서 유지하는 회사조차 교육보다는 보험처럼 매출을 올리거나 영업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육을 80% 이상 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교육을 하는 20%의 부모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교육이 이 점을 노려서 영업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아이의 눈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모니터 노출을 하지 말라 하여도 남들이 전부 스마트 패드 학습을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시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스마트 패드 학습을 만드는 업체 또한 이것이 아이들 뇌학습에 안 좋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만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쓰는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70년대, 80년대 없던 아이들의 새로운 두뇌 질환이 요즘 들어 7, 8년 사이에 많이 생겼습니다. 원인은 조기 사교육과 휴대폰 노출 및 TV나 모니터를 이용한 유아의 학습입니다. 이제부터 아이의 뇌가 출산 후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뇌의 지능은 대뇌뿐만 아니라 소뇌, 중뇌, 간뇌, 연수, 척수 및 호르몬 등의 작용으로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며 대뇌도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으로 나뉩니다. 그런 대뇌 중에 제가 연구하는 것은 대뇌를 반으로 잘라서 좌뇌와 우뇌 부분이고 뇌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분의 연구입니다. 좌뇌와 우뇌의 연구만으로 사람의 전체적인 성격을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사람의 성격 및 특징, 특히 학습적인 면에서 좌뇌와 우뇌 연구가 제일 맞다고 생각해서 10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좌뇌, 우뇌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부분에 대해 연구해 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 가능한 것이고, 제 연구 자료인 좌뇌형, 우뇌형에 관련돼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참고 자료로 이용해줬으면 합니다. 이유는 가끔 가다가 제가 강의하는 좌뇌형, 우뇌형에 관해서 신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대학교 관련 학과에 다니시는 분들은 좌뇌형과 우뇌형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생소할 수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연구가로서 새로운 연구 자료이고 새로운 한국인에 맞춰서 연구한 결과이기에 틀릴 수도 있고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나온 서적도 없고 인터넷에서 자료 또한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거의 약 15년간 아이들과 부모와 학습 등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자라온 과정을 쭉 봐오면서 제 스스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또 일반인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세한 의학 용어를 제외한 내용을 뭉텅이로 설명하기에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인 출생부터 뇌발달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적인 10세까지의 뇌 발달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이며 나라마다 교육열, 문화, 가정 형편, 육아 방식에 따라 모든 나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뇌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 발달 과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대뇌는 좌뇌와 우뇌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태어나면은 약 2년간 수초화 작업으로 뇌의 지능을 비약적으로 올리고 신호의 빠르기를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누워만 있던 3개월 후 아이가 목을 가늘고 뒤집기가 시작되고 앉고 서고 걷고 빠르면 6개월 후부터 옹알이를 시작하며 말을 알아듣고 1년 후부터 슬슬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초화 작업은 임신 6개월 후부터 뇌의 비약적인 뇌세포 분열로 시작되며 태어나면서 뇌의 뇌연 신호를 빠르게 하는 작업을 약 생후 2년간 비약적으로 몸에 모든 몇십조가 넘는 세포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에게 적정량의 영양 공급 유무, 스트레스 작용 유무, 학대 및 영어 및 한글 노출 시 수초화 작업 속도가 느려지거나 엉키게 됩니다. 이 시기에 엄마에게 물려받은 다중지능 또한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지능이 발달하는 단계로 좌뇌형과 우뇌형을 판단할 수 없고 단지 아이의 기질 형태만 판단 가능합니다. 얌전하면 순한 기질, 시도 때도 울면 예민한 기질, 감각이 느리면 느린 기질로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빠른 아이들은 2년 후부터 늦어도 3년 후부터 제대로 된 수초화 작업을 마친 아이들이 부모에게 받은 유전자 성질에 따라 특수 재능과 특별한 것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아이의 호기심 반응이 좌뇌 쪽인지 우뇌 쪽인지가 중요합니다. 좌뇌 쪽 호기심일 경우 부모가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노출을 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책을 몇백 권씩 구하거나 사서 거실에 배치를 해놓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좌뇌형 아이들에게는 독이 되는 행위입니다. 수초화 작업이 끝나는 2년 후부터 만 7세까지는 우뇌가 성장합니다. 이것은 좌뇌형 아이들도 마찬가지 전 세계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기 교육으로 인하여 우뇌 성장이 7세 이후부터 유지가 되고 있을 때 부모와 주변 어른들, 학습지 교사들, 유치원 선생님들조차 문제아이로 낙인 찍고 특히 우리나라는 우뇌형 아이들을 문제아로 ADHD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우뇌형 아이들에 관하여서는 추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7세까지 우뇌가 성장하면서 좌뇌 또한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우뇌 성장이 끝날 때쯤 그때부터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대충 초등학교 5학년 정도까지 전후로 성장이 멈춥니다. 우뇌 성장은 부모의 양육 스타일에 따라 일찍 멈출 수도 늦게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한글, 숫자, 영어 교육이 일찍 들어가면 그만큼 빨리 멈추고 늦게 시키면 늦게 시킨 것만큼 우뇌는 성장합니다. 우뇌는 만 7세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더 이상 커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찍 좌뇌 교육을 시켰을 때 그만큼 일찍 우뇌는 다치고 그 다친 대로 이 아이는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의 공부 욕심에 아이는 평생 작은 우뇌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선진국은 만 7세까지 모국어 학습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줘도 책을 읽게 해서는 안 되고 책보다는 자연과 친해지게 사람들과 친해지게 하는 것을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자녀가 성장하면서 아이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모국어도 습득이 가능 상태가 됩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집중력도 갖게 되고 본인의 행동에 판단을 하고 진심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이후 12세가 되면 자녀마저 뇌세포의 크기가 멈추게 됩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12세까지 성장한 좌뇌와 우뇌, 또 대뇌뿐만 아니라 모든 뇌가 지식들을 서로 연결하는 시냅스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정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개를 알려주면 한 개를 알았지만 12세가 지난 후부터는 한 개를 배우면 그동안 배웠던 모든 정보를 연결하여 배운 지식만큼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위험하면 부모가 또는 주변 어른들이 감싸주었지만 12세 이후부터는 위험하면 본인 스스로 순간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벤트 상황에서도 그동안 생활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유출을 하기 시작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한 개에 입수해도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서 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70이 넘으면 IQ 수준이 80 정도로 태어났을 때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못 느끼는 것이 시냅스 신호로 정보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도 노화가 되면서 느려지고 끊기기 때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단순 행동을 반복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그러다 보면 치매가 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뇌세포 발달 순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한 가지는 정상 성장을 했을 때, 다른 한 가지는 조기 교육을 했을 때입니다. 정상 성장을 했을 때 생후 2년까지 수초화 작업으로 엄마에게 물려받은 지능과 부모의 혈연에 물려받은 유전적 지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좌뇌형, 우뇌형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생후 2년이 지나면 수초화 작업 속도가 느려지면서 수초화 작업 중 발달된 지능 중에 우뇌 부분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며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전 강의에서 좌뇌 부분은 동인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기 교육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좌뇌 부분도 서서히 성장을 합니다. 이유는 최소 유아 시기 자라면서 본인의 행동의 위험성 판단 및 호기심 자극, 언어 발달을 위해 최소 기본적인 부분은 성장을 천천히 합니다. 좌뇌형 아이들도 우뇌 성장을 위해 언어나 수리 지능이 뛰어나더라도 우뇌 성장이 멈출 때까지는 참습니다. 이후 생후 3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우뇌가 성장하면서 표면적으로 우뇌형 아이인지 좌뇌형 아이인지 좋아하는 기호가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생후 3년 후부터 약 60개월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60개월부터는 만 7세까지 성장 속도가 줄기 시작합니다. 생후 3년 후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우뇌 지능이 부모가 일찍 알아채고 개발을 해주었을 때 비약적으로 발달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눈치를 못 채거나 아이가 하는 것을 못하게 했을 때 발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좌뇌는 기본적인 언어 부분과 판단과 호기심 자극 부분만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그 외 언어 부분에서 쓰기와 읽기는 봉인된 상태이고 수리 및 그 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뇌는 모든 부분을 활성화 상태로 모든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유아들의 뇌 기질 발달 단계는 추후 강의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열린 우뇌는 약 출생 후 60개월 정도까지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만들기, 그림, 음악, 춤, 외, 생각, 상상 등 모든 우뇌 부분을 자극시켜줘야 합니다. 이 자극에 의해서 우뇌 세포들이 커지게 되고 만 7세까지 커진 우뇌 세포로 평생 살아가게 되고 성인이 돼서는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유아 시기 커진 뇌 크기 안에서 나름대로 개발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우뇌 개발을 하는 방법 이런 건 없습니다. 단 어렸을 때 이미 커진 뇌를 성인이 될 때까지 찾지 못하거나 어떤 계기로 발견해서 활성화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뇌의 크기가 10이라고 가정하에 성인이 돼서 노력한다고 100이 되지는 않습니다. 10이라는 크기 안에서 노력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능력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아 시기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시켜서 일단 운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만 7세가 지나면 운해의 성장이 거의 멈추면서 좌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모국어를 읽고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6세 이전 아이들에게 강제로 한글을 떼려고 애써봐야 시간만 오래 걸리고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7세 이후면 단 몇 개월 만에 한글을 뗄 수 있습니다. 7세 이후가 됐는데도 못 떼는 아이들은 그 전에 한글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아이들 또는 아직도 운해가 성장 중인 아이들입니다. 실제 운해 성장 가능한 나이가 만 7세이니 한국 나이로 8살 초등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때 가서 한글을 배우면 학교 수업이 늦습니다. 보통 못해도 7세에는 한글을 떼야 되고 그에 따른 좌뇌 학습이 6세부터 들어가게 되니 교육 선진국보다 2년이나 빨리 운해를 닫아야 학교 수업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 기껏해야 운해 성장 기간이 우리나라는 길어야 3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때까지 커진 뇌를 가지고 이 아이는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언어 능력이 활성화가 되면서 논리력이 늘고 아이가 말을 하는 것이 논리적이게 됩니다. 단순 암기력 또한 늘고 책상 머리에 앉아있는 좌뇌 집중력도 늘기 시작합니다. 정리정돈을 할 수 있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잘못된 것을 인지해서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획적이고 순차적이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좌뇌형 아이들은 스스로 가능하지만 운해형 아이들은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유아 시기와 다른 점은 아이들 스스로 노력을 하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끼기에 완벽하지 않아도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 강압적인 것은 안되고 부모와 같이 노력하면서 습관화를 이뤄줘야 합니다. 말 그대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배운 좌뇌형 습관들이 평생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초등학교 때 배운 공부 스타일이 성인이 돼서 그대로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지나면 좌뇌도 다치고 뇌세포 성장은 기본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후부터 뇌세포의 정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전에 한 번에 한 개만 생각했던 정보를 여러 개를 결합시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IQ가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27세에 맥시멈으로 IQ가 성장하고 이후부터 사회생활이 단순한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니 따라서 단순 반복되는 일과 단조로운 일을 하게 되면 IQ가 급 하강하면서 단순해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업종에서 일을 하게 되면 IQ가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뇌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조기 교육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조기 교육이 빨라야 3세 후반부터였는데 요 몇 년 사이에 24개월 이전 아이들에게도 한글 교육을 시작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에게 독을 주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받아들이던 못 받아들이던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게 되면 아이는 자기애서 인격장애와 사회성이 떨어진 이기주의 현상이 발생되고 만약에 못 받아들이면 수초화 시기에 스트레스 지능 저하가 오게 되며 심하게는 후천성 ADHD 및 경계성 지능까지 오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여하튼 24개월 전후부터 아이에게 한글 및 숫자 및 영어 시청각 교육을 시켰을 때 운해가 열릴 시기에 지속적으로 좌뇌 자극으로 운해와 좌뇌가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이때부터 부모에게 더 많이 자극되는 부분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 아이가 좌뇌형일 때 좌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좌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3세부터 아이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 책만 보며 단순한 놀이만 좋아하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타인과의 눈맞춤도 어려워하고 자기 맘대로만 하면서 고집이 세집니다. 또 말빨도 늘어서 같은 또래 아이들과 말이 안 통해서 대화가 안 돼 이때부터 사회성이 바닥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사회성 교육을 못 해줘서 떨어진 아이와 좌뇌 교육으로 떨어진 아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회성 교육 저조로 떨어진 아이는 다른 부분은 다 정상인데 사람과의 교류만 어려울 뿐이지
자녀 교육으로 떨어진 아이는 점점 이기주의로 변하면서 최종 목적지가 자기애성 인격 장애로 번지며 더 심하게는 소시오패스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 이유는 아이가 3세 때까지 자기 중심적인데 3세 이후 우뇌가 열리면서 우리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사회성이 높아집니다. 이 시기 자녀 교육으로 자기 중심적 사고가 그대로 자녀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3세 이후 모든 중심엔 내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글 교육 자체가 아이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면 모국어가 꼬이게 되면서 언어 지연과 인지 저하가 발생되기도 하고, 혹시 받아들인 아이는 급속도로 논리력 증가로 말빨이 너무 강해지며 또래 아이들과 1살에서 2살 높은 행동들을 보이며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과 못 어울리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우뇌가 4세 이후면 다 지워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뇌는 빛도 발하지 못하고 1년 반 후에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1년 반 성장한 우뇌로 이 아이는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나마 학교에 가서 성공한 아이들은 상관없지만 실패한 아이들은 지능 저하와 꾸역꾸역 학교 생활을 했다 치더라도 성인이 돼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확률이 많아집니다. 또 이렇게 일찍 열린 자녀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이것마저 닫혀버립니다. 전체적인 뇌발달 자체를 줄이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부모의 조그마한 욕심이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을 적응을 못하거나 공부를 못하면 제발 아이들에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넌 왜 그 모양이니? 라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할 시기에 아이에게 해주는 행위는 아이의 지능을 점점 떨어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가 제대로 못 컸을 때는 임신하는 순간부터 아이에게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아이를 혼내기 전에 생각해 보시고 제대로 양육했다 싶었을 때 아이를 혼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아부터 학교까지 모든 교육적으로 일본식 교육 전제가 남아있고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 학습지가 남아있고 그것을 많은 부모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일본 학습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한국 사람들이고 그 한국 선생님들이 많은 부모님들 아이를 보험 모집하듯이 권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교육 학습지들이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 학습지를 제대로 된 나이에 아이에 맞춰서 적당량을 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나이 아이들에게 권장하고, 아이가 망가지면 버리거나 더 많은 과목을 추가하는 것이 문제이고, 완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오면은 도망칩니다. 이상으로 출산 후부터 유아까지 뇌발달 과정에 대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고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두서가 없이 했지만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 끝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자녀형 성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